여러분 왔습니다. 바람 신바람 쌤이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 거는 풀 게 아니고 이제 할 거는 21차죠. 치밀한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과 우리의 저항을 살펴볼 건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국권 피탈기, 안타까운 이제 일제 식민지로 넘어가기 그 직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식민지로 갔느냐, 이거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권 피탈 과정의 국제 정세까지는 사실 모르셔도 되지만 뭐 흐름을 아셔야지 이 왜 이러한 흐름 속에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병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 다시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조약의 내용도 의병이랑 같이 믹스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설명을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을미개혁과 을병이다. 쉽게 말하면 을미년에 있었던 일이죠, 다. 네, 자, 을미사변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을미사변은 어떤 사건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잘 아는 명성황후죠. 민씨죠. 민씨가 죽은 후에 명성황후가 이제 시호를 받게 되는 건데, 어쨌든 명성황후가 죽은 사건을 가리켜서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쉽게 아름다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을미사변을 계기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이게 가기 전에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 옛날에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 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어떻게 됐었죠? 한판 붙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1차, 2차 갑오개혁을 했었죠. 청나라랑 일본이 붙었습니다. 승기를 잡으면서 했던 개혁이 뭐다? 2차 개혁이었죠. 그러면서 일본이 결국 어떻게 한다? 청나라를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나라를 이겼는데 일본 입장에서 어떨까요? 우리가 조선일 때부터, 즉 옛날에 명나라, 청나라일 때부터 일본이 중국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임진왜란에도 또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깨진 거잖아요. 일본 파티입니다. 축제입니다. 오래 난리가 났죠. 신났습니다. 왜? 중국을 이겼으니까. 그러면서 중국에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으면서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배상금 지불해라. 너 줬잖아. 그 다음에 니들 땅 요동 내놔, 대만 내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어떨까요? 내줘야죠.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 예전에 갑신정변 때 텐진 조약을 맺었잖아요. 텐진 조약은 어디 있나? 딱 이름으로 중국이잖아요. 맞죠? 중국에서 일본이 가서 맺은 거고, 시모노세키, 일본 지명입니다. 이거는 중국 애들이 일본에 와서 조약을 맺었죠. 이걸 봐서도, 조약의 이름을 보고 맺은 지역을 봐서도 당시 누가 유리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시모노세키는 일본이 이겼구나. 어쨌든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를 강화시키면서 명성황후는 항상 우리 누구한테 기댔었죠? 우리의 민씨는 항상 청나라 오빠한테 기댔잖아요. 문일면 터지면 누구한테? 청나라 오빠한테 헬프 미 했었잖아요. 맞죠? 그러한 상황 속이었는데, 그때 일본이 축제하고 파티하고 난리난 그 상황 속에 그걸 지켜본 누가? 러시아가, 야, 일본 이거 안 되겠는데, 야, 너희들 너무너무 지금 기고만장하다, 하지마, 야, 다시 배타내. 근데 혼자 뱉은 게 아니고 어떻게? 프랑스와 그 다음에 독일을 같이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독일과 그 다음에 프랑스죠. 프랑스를 같이 끌고 들어와서 삼국 간섭이라 그러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예, 삼국 간섭입니다. 이때 끌어들여오면서 어떻게? 야, 일본 다시 배타내. 일본이 어떡할까? 다 뱉어냅니다. 이게 삼국 간섭이고요. 그러면서 일본은 또 어떡할까요? 죽일 놈의 러시아, 복수를 불태웁니다. 그러면서 언제? 10년 후에 복수하는 게 러일 전쟁입니다. 딱 10년 후에 나중에 또 복수하는 게 러일 전쟁이 되겠죠. 자, 어쨌든 그걸 본 누가? 민씨가 어머나, 청나라 오빠한테 항상 기댔다가 청나라 오빠가 일본한테 깨졌습니다. 그걸 본 우리 민씨, 나 어떻게 하는 순간, 어머나, 러시아가 어떻게? 일본에 보고 배타내 하니까 그대로 뱉잖아요. 그걸 본 명성황후는 이제 어떻게? 러시아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본 일본 입장에서 내가 겨우 청나라 몰아내고 이제 조선을 먹기 직전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놈의 명성황후가 러시아에게 기대기 시작하니까 어떡할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요 흐름 아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명성황후를 죽여버리면서 시행했던 개혁이 바로 같은 게 을미개혁입니다. 그러면 이 을미개혁은 누가 주도했다? 일본이 주도했겠죠? 맞죠? 일본이 주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홍지배 아저씨를 또 불러서 또 개혁을 하는데요. 자, 친일 내각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맞죠? 명성황후 죽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태양력 일단 그러면서 개혁을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그 명성황후가 죽었죠?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고종이 두려워합니다. 아, 이거 쉽게 말하면 자기 안방에서 자기 안방, 자, 여러분들 집안에 누가 들어와서 물건 가져갑니다. 물건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잘 가져가, 이거 가져가세요. 안 하잖아요. 신고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누가 저기는 심증도 다 있는데 잡지를 못합니다. 뭐 혼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고종이 그래서 다 때려치고 도망가는 게 뭐다? 아간파천이야. 아간파천 맞죠? 여기까지 흐름까지 잡아두시고 일단 그래서 개혁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태양력,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종두법은 주사죠, 주사. 그 병을 낫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발령 시행. 이게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머리를 자르라고 합니다, 머리를. 우리 조선시대 때 성리학자들, 유교를 믿는 사람들 어떨까요? 내 머리털이나 내 몸은 다 누구한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다. 그래서 상투를 틀고 하잖아요. 그거를 자르라고 합니다. 난리가 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을미을병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되는데 자 보시면 단발령은 재밌는 게 단발령 때문에 이 당시에 경찰을 엄청 뽑습니다. 왜 뽑을까요? 머리 긴 사람들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머리 자르잖아 아침에. 맞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서울의 물가가 뜁니다. 왜 뛸까요? 시장 상인들이 서울로 안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면 머리가 잘리니까. 예,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한 사건이 있던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학교령인데 이거는 초등학교죠. 작은 학교. 기억하시나요? 혹시 2차 가보개혁 때 제가 선생님이 잠깐 그때 설명했었는데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구조사가 발표되면서 사범학교를 만들죠.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만드는 4대죠. 지금으로 치면 4대를 만드니까 이제 그 애들이 나올 때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소학교를. 그 다음에 우편 업무. 갑신정변 때 우정국이 문 닫았던 걸 이때 다시 오픈합니다. 문 열자마자 문 닫는데 이거를 이때 오픈하고 그 다음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 군제 개편입니다. 군제 개편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을미사변, 아름다운 나의 와이프가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군제를 개편해서 2개를 만들었구나. 그 앞에 있었던 시위대는 가보개혁단에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영량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고종이 아간파천하게 되고요. 영량은 그 다음에 항일 응병운동 전개됩니다. 이건 조금 더 바로 보겠고 을미의병으로 볼 건데요. 자, 을미사변으로 와이프가 죽는 걸 보고 불안한 우리 고종이 어떻게?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모든 거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파토 내고 도망간다. 맞죠? 아간파천. 아간은 이걸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아는 러시아인데 어쨌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국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 안 있고 어디?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데 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 쉽게 말하면 개판이겠죠. 모든 다른 유럽 열강들이 들어와서 다 이권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또 가는 시기 이때 우리나라 이권 침탈이 제일 극심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교과서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한 차씨가 나오게 되죠. 자, 을미의병 들어가겠습니다.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있었던 명성황후의 죽음가, 그 다음에 머리를 잘라라. 이것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터져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의병입니다. 첫 번째 의병인데 처음 의병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의병의 스타트죠. 의병의 스타트인데 주로 주도하는 사람 누굴까요? 위정척사파라 그래서 바로 양반 유생들, 정통 양반 유생들, 머릿속에 온리 성리학밖에 없다. 그러한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몇몇 붙은 민중들, 그 다음에 일본 농민이 아니죠. 그냥 농민이죠. 일부 농민인데 오타났네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의 잔여 세력들, 예전에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나가는데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 대규모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뭐 게릴라? 한 10몇 명씩 이렇게 떼거지로 그냥 가서 동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역할은 그냥 친일 관리를 처단한다거나 뭐 주요 건물 뭐 불태우고 요 정도 수준입니다. 전쟁까지는 뭐 막 대규모로 싸우는 거 아니고 일단 스타트다. 그게 의미를 주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고종이 어떻게 하냐면 아간파천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맞죠? 도망가면서 러시아의 힘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의 힘이 더 세지겠죠. 그러면서 이 일본이 앞에서 개혁했던 을미개혁이 다 스톱됩니다. 다시 몇 개는. 그러면서 단발령이 없어집니다. 다시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폐지하니까 고종이 이제 직접 의병들에게 해산하라고 공고조칙을 내립니다. 야, 됐다. 어차피 나의 와이프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단발령 이제 끝났잖아. 니들 이제 그만해라.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 위장품 보수적인 양반들 일단 성리학자는 왕이 하늘이잖아요. 왕이 하지 말라는데 안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분노 폭발했던 우리 농민들 중에 특히 남아있던 계속했던 농민들은 바로 요 활빈당은 한 번씩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고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해산하지 않는 의병들은 일부는 어떻게
활빙당으로 가세하기도 했구나.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데 한일의정서입니다. 한일의정서는 1904년. 시간이 갑자기 10년 확 넘어갔죠. 앞에서는 10년 후에 기억나시나요? 명성황후를 죽이게 된 이유가 뭐였다? 러시아한테 다시 뱉으면서, 맞죠? 뱉으면서 러시아 쪽으로 붙어버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죽였다. 그러면 일본은 어떤 소리를 했죠? 청나라 때도 똑같잖아요. 우리 예전에도 복수하는데 10년 걸렸어. 그게 청일전쟁. 10년 만에 걸려서 복수한 게 청일전쟁인데 또 10년 만에 드디어 복수를 합니다. 럴전쟁이죠. 이거는 한일의정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럴전쟁 터지기 직전입니다. 터지기 바로 직전에 얘기를 합니다. 야, 일본 얘기를 합니다. 야, 조선아, 지금 러시아가 위험하다. 러시아가 지금 너희 조선을 침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땅의 중요한 지역에 우리 일본 군대가 들어가서 대신 막아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강제적으로 맺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중요한 거죠. 군사적 요지를 점령한다. 그러면서 1단계 이제 식민지로 가는 단계를, 쉽게 말하면 식민지로 가는 하이패스기를 코스를 밟기 시작하는 거죠. 자, 식민지로 가는 1단계 코스. 일단 첫 번째 군사를 주둔하는 겁니다. 이게 1단계 코스죠.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강개토 대왕이 신라 내무랑을 도우면서 그 기병 5만을 그대로 어떻게 했다? 그대로 신라에 주둔시키면서 군사를 주둔시키면서 영향력을 강화시켰잖아요. 똑같습니다. 일단 1단계 군사를 주둔시킨다. 이유는 아까 뭐라 했죠? 전쟁 우리가 지켜줄게. 그러한 명분으로. 자, 그 다음에 보통 잘 나오는 명칭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동일 없이 세상국가 조약 체결 불가인데 일단은 일본과는 우리가 일단 조약을 맺을 수는 있지만 일본과는 합의를 합니다. 우리가 뺏긴 건 아니죠. 맞죠? 뺏긴 건 아직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 임의로 사용을 가능했다. 결국 보면은 이게 위에 아까 있었던 군사적을 차지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일의정서 되겠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1차 한일협약으로 갑니다. 이건 언제냐면 연도가 보시면 4월 1904년 8월 그 다음에 여기는 2월이죠. 6개월 만인데 앞에서는 언제였죠? 럴전쟁 빵 터지기 전에 러시아랑 일본이 붙기 전에 맞죠? 붙기 전에 야 러시아가 내려온대 너희 조선은 먹으러 간대 우리가 어떻게 대신 막아줄게 이 핑계였고 이때는 이제 뭐냐면 럴전쟁 터지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일본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승기를 잡은 상태입니다. 요 잡은 상태에서 맺은 게 뭐다? 바로 1차 한일협약이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다시 했던 개혁이 뭐였다? 2차 갑오 개혁이었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자 갑니다. 그래서 승기를 잡자마자 시작을 했고 제가 필기를 해놨네요. 예, 잡아놓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고문정치입니다. 고문정치. 자 식민지로 가는 단계인데 1단계는 일단 군사를 심어 놓습니다. 맞죠? 2단계가 뭐냐면 바로 고문입니다. 고문은 어드바이스 조언을 하는 거죠. 조언. 맞죠? 우리 고문 때리는 그 고문이 아닙니다. 조언을 하는 건데 즉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그 다음에 또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초빙합니다. 그래서 얘들에게 맡기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재정에는 특히 우리 누구? 매기 같은 이름 메가타. 이런 매기 같은 이름 메가타. 특히 이 메가타가 중요한 정책을 하나 펼칩니다.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죠. 1905년도에 나오는 화폐 정리 사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 정리 사업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뭐냐? 우리나라 돈을 다 뭐로 바꾸는 거다? 일본 돈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일본 돈을 바꾸고 이거 왜 바꿀까요? 일본이 나중에 우리나라를 어차피 식민지로 먹으려면은 이러한 과정을 미리 거쳐놓는 게 어떨까요? 편하겠죠. 나중에 식민지 되고 바꾸면 번거롭잖아요. 지금 1904년 우리가 식민지가 1910년 되니까 6년 전입니다. 맞죠? 이거를 미리 해서 딱 해놔야지 나중에 먹을 때 좋잖아요. 그리고 격이 그냥 막 먹는 거 아닙니다. 막 먹으면 왜 안 되냐면 일단 먹으려면은 그래도 어느 나라 그 먹으려는 나라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어야지 먹지. 안 되면은 먹어봤자 적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교 고문에는 스티븐슨인데 요 스티븐슨 이 사람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스티븐슨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약 을사조약을 맺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또 죽게 되죠. 좀 이따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1차 한일협약을 맺게 되고요. 요거는 한일협약의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놓고 문제를 풀게끔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정도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고요. 그냥 요런 내용들은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차 한일 협약입니다. 러일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고문 정치를 한 후에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한일 협약을 맺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다? 을사조약입니다. 1차로 아까 한일 협약 맺고 이제 2차인데, 을사조약은 쉽게 말하면 이것도 을사년에 맺은 건데 죽었다. 사실상 나라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핵심 키워드는 뭐다? 먼저 외교권을 드디어 완전히 뺏깁니다. 우리 앞에서 봤었던 한일의정서나 그 다음에 그 1차 한일협약에서는 외교권을 뺏기진 않았지만,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든지 할 때 일본의 동의를 맺어야 되지만 이때는 아예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통감 정치도 아주 중요한데요. 내용은 이게 고문 정치가 아니죠. 예, 통감 정치네요. 통감 정치인데 어쨌든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 정치를 실시한답니다. 앞에서는 자 보십시오. 고문은 뭘까요? 아까 말했듯이 어드바이스입니다. 참고를 하라. 야 이렇게 해라 하는 건데, 통감은 이제 뭐다? 통치하고 감독하는 겁니다. 이제 아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단계에서 뭐였죠? 군대를 일단 먼저 주둔시킵니다. 2단계에서는 뭐다? 고문을 파견합니다. 그 다음 3단계부터는 이제 뭐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이권을 뺏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먹습니다. 맞죠? 지금 뭐다? 뺏어가는 단계죠. 외교권 뺏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감 정치를 통해서 뭐다? 통치하고 감독하는 애를 두었죠. 맞죠? 그러한 형태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내정에 다 이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을사조약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또 내용이고 한 번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을사의병입니다. 을미사변, 을미개혁에 반대해서 나왔던 게 뭐다? 을미을병이었죠. 그 다음에 이 을사의병부터 이제 다시 그러면 을사조약, 외교권을 뺏기고 통감정치가 되면서 했던 게 뭐다? 바로 을사의병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뭐다? 이제 의병이 확대죠, 확대. 아까 처음에 했었던 그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을병의 스타트고 여기서부터는 확대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국권피탈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국권피탈로 가는 과정을 보통 그 900년도 1904년도 러일 전쟁 터질 때부터 해서 끝이 납니다. 왜 그때를 잡냐면 그 앞에는 뭐 있었나요? 그 제 책에는 없지만 독립협회가 있고 광무개혁이 있습니다. 광무개혁이 하지만 결국 그게 스톱이 되는 게 언제다? 러일 전쟁이죠. 그때 우리가 만약에 근대화로 가는 길을 갔더라면 그 식민지로 안 갔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찬스를 놓쳐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로 이제 다이렉트로 쭉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그러면 그걸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눈독을 구경할까요? 대항을 하겠죠. 맞죠? 대항을 하는 두 부류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한 가지가 이겁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의병입니다. 의병. 의병은 그거죠. 야, 이거는 지금 일본 때문에 이런 거다. 우리가 이래 된 거는 싸우자. 나가서 싸우자 하는 게 뭐다? 의병이고요. 그럼 반대로 아니다. 이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밖에 있는, 즉 일본 이런 애들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이 을사병 같은 경우는 이제 의병은 그렇고 좀 이따 배울 겁니다. 다음 차시에 다음 강의에 이제 계몽이 나옵니다. 계몽 계열 같은 경우는 아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력을 키우자. 요런 두 가지 방향으로 쭉 가는 겁니다. 식민지 가기 전까지 이게 대항하는 세력인데 어쨌든 그걸 또 머리 또 심어주고요. 그러면서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외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드디어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합니다. 우리 을미의병 때만 해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유인석, 이소홍처럼 양반 유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다? 평민 출신 등장합니다. 이름이 누구다? 돌석이가 제일 많이 나오죠. 신돌석 선생님. 그 태백승 호랑이로 불리죠. 이름도 쉽지 않아요. 돌이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돌이 두 개. 이런 이름 쉽게 안 짓죠.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은돌석 이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개명 신청하겠죠. 맞죠? 그것처럼 돌돌 평민 출신이 언제? 이때 처음으로 등장했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을사의병에 대해서는 뭐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의 대항에서 일어났던 이 반대투쟁,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가겠습니다. 황성신문은 쌍지연의 세일야 방송되고, 이러한 을사조 외교권 뺏긴 거에 대해서 하루하루 눈물을 방송되고 대성통곡한다 그러죠. 울면서 썼던, 이건 아마 시험에도 자주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 황성신문은 언제 만들어진 거다? 광무개혁 때 고종 황제가 된 후에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어떻게? 황제잖아. 황제요. 황제 알 그 황이잖아요. 그래서 황제라는 칭호를 썼던 건 언제다?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 돌아왔을 때,
그때니까 그 시기 때 만들어진 신문은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한매일 신문은 좀 이따 또 신민회 나올 때 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는데 어쨌든 이 신문에서 뭐다? 고종의 을사조약의 부인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결순국 죽습니다. 특히 민영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민영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민시죠. 민시족권입니다. 민시족권 쪽 사람인데 자기 친아버지가 옛날에 그 가보개혁 이전이죠. 그 전에 하여튼 양부 친부가 모두 다 이 혼란 속에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자결로서 어떻게 항거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국노 규탄에서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리을 을병투쟁 여기를 아셔야 되는데 특히 장인환 정명훈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스티븐스 기억나십니까? 스티븐스는 언제였죠? 바로 그 고문 정치 때 외교 고문 맡았던 재정에는 매기 같은 메가타 그 다음에 외국인 바로 여기는 외교 고문 스티븐스입니다. 스티븐슨이 을사조약 이걸 체결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샌프란시스코 돌아가는데 그래서 돌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겠죠. 우리 조선은 이게 얘들은 윽박 지르고 해야지 말을 잘 듣는다. 거기에 열받은 우리 장인환 정명훈이 스티븐슨을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 정명훈이 스티븐슨 딱 지나가는 총을 땅땅땅 쏩니다. 근데 어머나 세상에 총알이 나가지가 않네요. 그래서 열받은 정명훈 달려갑니다. 스티븐슨은 얼굴에다가 그냥 총으로 때립니다. 막 때립니다. 그러면서 도망갑니다. 열받은 스티븐슨 따라옵니다. 그때 누가? 장인환이 총으로 뒤에서 빵 쏴서 스티븐슨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스티븐슨이 죽게 되죠.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이 둘이 서로 같이 이날 하자라고 한 건 아닌데 운 좋게 어떻게 보면 각자 따로 준비했는데 그날 겹쳐진 겁니다. 그러면서 죽인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외워라? 장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또 재밌는 거는 얘들이 또 처벌을 안 받습니다. 왜 처벌 안 받나? 당시 또 미국이 이제 뭐 자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남자나 이런 자기 국민들의 이제 독립의식이나 아니면 나라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얘들을 살려주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얘들 입장에서는 특히 장인환 정명훈 입장에서는 죽여야 되는 사람 맞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얘들 올바른 청년이다. 그러면서 쉽게 좀 빨리 풀려나는 그러한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중근 선생님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게 되죠. 또 오타나요. 왜 오타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예.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게 되는데요. 특히 이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안중근은 이게 초대 통감입니다. 초대 통감. 일대 통감인데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죽이고 자기가 언제 죽냐면 1909년도에 죽이고 1909년도에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안중근은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넘어가는 거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보기 전에 죽잖아요. 우리 식민지 언제 된다? 1910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를 더럽게 내면은 이게 그렇게 나옵니다. 안중근이 마치 식민지 시대 때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처럼 그 전에 죽인 거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나철 오기호 선생님은 오적 암살단 이거 을사조약을 맺게 됐던 그 오적들 5명의 도적들 부르면서 얘들을 죽이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보냅니다. 우리 이트리오. 특히 뭐 이준 하면은 뭐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엠블랙을 생각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 이준이랑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보냈는데 이건 보낸 이유가 뭐냐면 을사조약이 뭐였죠? 일단 내용이 제일 핵심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뭐 통감 정치를 떠나서 외교권을 뺏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외교를 딴 나라랑 맺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일본이 우리나라 관련된 외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저쪽 간도 땅이라든지 독도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인데 그래서 고종이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이거를 내가 직접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은 무효다. 이거를 어떻게? 이 3명에게 통해서 헤이그 특사, 네덜란드 있는 헤이그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이미 일본 외교단들도 와 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요거를 빌미로 어떻게 할까요? 고종을 퇴위시킵니다. 야, 을사조약 조건이 뭐야? 외교권 너희들로 하는 거 외교권 너희들 맘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니들이 뭔데 외교단을 파견해? 이거 안 되겠네 고종? 그러면서 일본이 이걸 빌미로 이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어떻게 한다? 고종을 퇴위시키고 강제 퇴위시키고 누구를? 그의 아들 순종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바로 이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헤이그 특사인데 이 세 분 사진은 한 번씩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맺게 되는 조약이 뭐다? 바로 정미년에 맺게 된 정미조약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가는 단계인데 정말 미쳐버리는 조약이죠. 맞죠? 정미조약입니다. 자, 다른 말로는 한일신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앞에서는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다른 말인데 여기서는 신입니다. 신. 왜 그러냐면 왕이 바뀌었잖아요. 아까 앞에 있었던 그 헤이그 특사를 여기 보시면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핑계를 잡은 거죠. 명분을 잡은 거죠. 야, 너 분명히 외교권 없어졌는데 왜 외교를 해? 안 되겠네? 너 나가. 꺼져. 그리고 순종을 즉위시킵니다. 맞죠? 그러면서 조약을 강제 체결하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이 7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정미칠조약이라고 다른 말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아마 보통이 정미조약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다? 차관 정치를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처음에는 고문을 파견했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막 이제 뺏어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군대도 있겠다. 그러면서 하는 것보다 통치하고 감독하는 통감 정치. 그리고 이어지는 차관 정치인데, 선생님, 그러면은 통치하고 감독하는 통감 정치는 이때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플러스. 통감 정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통감 정치에 더해서 이제 차관 정치까지 심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감, 쉽게 말하면 통감이 직책 이름이죠. 통감의 공화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관리의 임용은 통감의 동의. 이제 통감이 모든 걸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차관은 뭔가요? 차관 정치는 뭐냐면 기억나시나요? 우리 고문은 그냥 조언만 해주는 거죠. 통감은 통치하고 감독하는 건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조선에 있는 관리들을 일본인 사람이 와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아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본인 차관, 고문, 즉 일본인이 이제 직접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관직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뭐다? 차관 정치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의 뭐 사실상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해산합니다. 이거는 왜 해산할까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을미개혁 때 뭐 친위대, 지인대 이런 거 만들었었잖아요. 맞죠? 만들었었는데 이때 군대 해산을 통해서 그 모든 군대를 다 해산시킵니다. 왜 해산시킬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존재죠. 우리나라 군대는. 그러니까 어떻게? 없앱니다. 그러면 없앴는데 그러면 이 군대 해산 없애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분노 폭발하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디? 의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군대 해산에 어떻게?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어디? 의병으로 합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의병이 일어나겠죠? 이제 정미의병이 일어나겠죠. 자, 갑니다. 자, 그러면서 해상될 군인들 여기 쭉 같은 내용이 있고요. 뭐 활동의 제약, 뭐 재정곤란 이건 다 핑계고 어쨌든 군대가 있으면 우리나라 먹었을 때 마지막 식민지를 했을 때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없애버린 거죠. 이 기회에 고종을 쫓아내면서 그게 바로 뭐다? 정미조약이고요. 자, 갑니다. 이것도 내용은 한 번쯤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이 이제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이게 제일 핵심이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의병에 쓰던 그 내용인데 뭐 신돌서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최익현 선생님은 아까 앞에서 특히 최익현 선생님은 제가 놓쳤는데 을사조약 때 대항해서 을사의병을 주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죠.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흥성대원군 한 방에 상소 보내서 나가라 해서 나가게 했던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 개항을 할 바에는 도끼로 내 목을 치십시오 하면서 도끼 들고 경복궁에서 올라간 그런 무서운 아저씨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의병 때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일본 군과 정부군이 같이 내려와서 최익현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정부군과는 싸울 수 없다. 그러면서 자진 잡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잡혀서 일본 대마도로 끌려갑니다. 대마도로 끌려가는데 대마도로 끌려가면서 일본이 주는 물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굶어 죽습니다. 와, 대단하죠? 굶어 죽습니다. 그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여기 있는 임병찬 아저씨죠. 임병찬 아저씨는 다음 장에 나올 텐데 이 아저씨는 어떻게? 같이 죽나요? 아닙니다. 남긴 거, 최익현 아저씨가 남긴 거 다 먹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분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거는 뭐였다? 신돌석 아저씨 맞죠? 신돌돌! 평민 출신인데 언제 등장했다? 을사의병 때 등장했다. 요 그림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 진공작전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정미의병인데 요걸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장교가 들어갔죠. 군사가 들어갔죠. 군수. 그 다음에 포수 이런 이걸 봐서는 군인들이 이제 참여를 했구나. 이 말은 지금 뭐다?
군대들이 해산당했구나. 해산당했으니까 들어왔구나. 즉 정미조약 때문에 이란이 이걸 발생했구나. 그러면 이 의병은 뭐다? 정미의병이겠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08년도 식민지 넘어가잖아요. 넘어갔으니까 이제 떨어지죠. 의병 참여 못하죠. 이제 너무 나라를 뺏겼으니까. 그 전에 엄청 치열합니다. 보시면 이때가 언제다? 또 요 시기 정미의병 시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의병으로 정미의병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 아까 봤던 내용이죠. 배경은 뭐다? 고종 쫓아내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군대들이 예산하고 그 군대들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의병으로 가담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거의 전쟁입니다. 이제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이제 확대되죠. 앞에서는 확대됐다가 이제는 아예 전쟁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숫자 보지 않았습니까? 엄청 싸웁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전투력이 어떻게 될까요? 고급 전술 이런 것도 총 이런 걸 기술 이런 것도 올라가니까 전투력이 강화되겠죠. 그러면서 총대장의 이인영, 그 다음에 부사령관의 허위 등을 해서 13도 창의군을 만듭니다. 13개 도를 다 모았다. 그래서 13도 창의군이죠. 만들어서 목표가 어디냐? 서울 진공작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옛날 영화 혹시 그걸 아시나 모르겠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혹시 영화가 있는데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제 영화 제목 그대로. 사실 이거는 그겁니다. 고종 구하기 작전입니다. 고종 구하기. 고종 구하기 전쟁입니다. 왜? 고종이 지금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고종을 다시 왕에 올리고 우리는 뭐다? 다시 일본을 몰아내자. 이게 가장 큰 취지죠. 그래서 경규에 모여서 서울 직전까지 갑니다. 동대문 입구 언저리까지 왔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는데 뭐 당연히 일본과 붙었을 때 많이 밀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였는지 아직 안 였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인영 이 아저씨가 총사령관입니다. 근데 서울 진격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자기 아버지가 부친상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미안 얘들아, 나 내려갈게. 3년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 치러 내려가 버립니다. 갑자기 총사령관이 지금 지금 서울에 들어가냐 마냐 지금 이 중요한 작전을 앞두고 지금 총사령관이 갑자기 가버립니다. 나 갈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막 욕할 수 있겠지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교 사상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면 충효가 메인인데 충효인데 그 중에서 특히 효를 최우선으로 칩니다. 충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효에 맞춰서 내려간 거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3년상을 치고 있다가 결국 일본군에 잡혀서 죽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또 신돌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배제시켜버립니다. 어디 평민이 와서 말을 해 하면서 따라하면 까야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면서 빠지면서 힘이 어떻게 될까요? 좀 약화되죠. 안에서 또 조직도 단합이 안 되고 그러면서 결국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느꼈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놔뒀더니 정미의병 놔뒀더니 이거 큰일 나겠네? 쓸어버리자. 그러면서 나가는 게 뭐다? 남한 대토벌 작전입니다. 남한 밑으로 특히 어디? 동학농민운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전라도 지역. 그 지역이 엄청 강력하죠. 여기서도 그 지역이 또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지역을 쓸어버리자. 그러면서 해안가를 다 막아버립니다. 못 도망가게. 막고 어떻게? 총속이 밀듯이 쓱 밀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때 내려오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 만주나 연해주로 이때 어떻게 된다? 이주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 의병 독립운동 보면 다 어디입니까? 만주, 연해주에서 막 의병 전쟁, 독립투쟁 하잖아요. 맞죠? 그게 뭐다? 이때 다 도망가서 그런 겁니다. 남한 대토벌장 다 도망갔다. 그리고 정미의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미의병에서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정미의병에는 특히 대한매일신보가 후원을 했습니다. 요거는 다음 강의 다시 언급을 해줄 거고 여긴 지금은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 또 외국 공사관에 보내서 다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 뭐라고 보내냐면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다.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고 뭐다? 우리를 인정해달라라고 얘기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의병은 이게 반란이 아니고 우리 국가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반란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해달라고 막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그렇지만 뭐 이것도 잘 되지 않죠. 어쨌든 정미의병 또 실패로 끝나게 되고 정미의병의 결과로 뭐다? 일본이 아예 이제 끝내버려야 되겠다. 남한 대토벌 작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후각서로 넘어갑니다. 기후각서는 뭐냐면 조선에 쉽게 말하면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사법권입니다. 사법권. 사법권은 뭘까요? 처벌하는 거죠. 왜 처벌하는 거 만들었을까요? 앞에서 의병, 정미의병 전쟁이죠. 그 다음에 남남 대토벌 작전 쓸어버렸는데 문제는 걔들 잡지 않습니까? 잡았는데 처벌할 법이 없는 겁니다. 처벌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왜? 사법권은 아직 안 뺏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급하게 사법권 뺏는 겁니다. 급하게 뺏어. 그래서
의병애들을 어떻게 처벌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결국 그걸 그쳐서 드디어 한일 병합 조약을 맺게 됩니다. 국권을 뺏기게 되죠. 안타깝지만 뭐 그러면서 뭐 대라주 통합 이거 쭉 뭐 내용은 뭐 뺏긴 건 이걸 갖고 문제는 안 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식민지 과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그림에는 아니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문제 쪽에 보시면 바로 있는데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 문제 이제 첫 번째 기출 문제인데요. 요 조약을 보시게 되면 뭐 이토 쭉쭉쭉쭉 하는데 이 동토가 어디냐? 2번을 보시게 되면 동포에게 답은 2번이죠. 보시게 되면 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 을사조약과 관련된 내용이 다 맞는 최익현 씨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한 게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죠? 굶어 죽으셨다. 맞죠? 특히 자결한 거는 민영환, 조병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게 문제가 좀 더티하게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나온 건데 여러분들은 뭐 책에는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책을 보시게 되면은 옆쪽에 자료 속속을 보시게 되면 한일 의정서 있고 뭐 가스라테프트 미략, 2차 영일 동맹, 포스모스 강화 조약 있습니다. 요거를 잠깐 해주겠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1차 한일협약 때 고문은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맞죠? 재정에는 맥이 같은 메가타. 맞죠? 그 다음에 외교에는 스티븐슨을 맺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한 게 일본이 답습을 합니다.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청일전쟁 때 청나라 몰아내고 조선을 완벽하게 먹을 줄 알고 거만했다고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삼국 간섭을 인해서 먹는 거 우엑 다 뱉어냈잖아요. 맞죠? 아 이제는 딴 나라로부터 일본이 똑똑합니다. 이제부터는 식민지 먹을 때 완벽하게 되겠다. 그러면서 그 1차 한일협약 2주에 맺는 조약이 뭐냐면 첫 번째 가스라테프트 미락입니다. 이건 뭐냐면 형님, 미국 형님, 필리핀 좋으시죠? 필리핀 가져가세요. 대신 저는 조선을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러자. 그게 미락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영일 동맹입니다. 이건 또 뭐냐면 영국 형님, 형님, 인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인도 가져가시고 저는 조선을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두 나라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포스머스 조약입니다. 이건 누구냐면 러시아와 맺는 겁니다. 러시아는 러일 전쟁이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럼 얘기합니다. 야, 러시아 이제 조선으로부터 손 떼. 알았어? 떼야 되겠죠. 졌으니까. 그게 3단계 그 조약을 맺은 후에 어떻게 된다? 이제 조선을 더 퍼펙트하게 먹으면서 바로 그 다음에 들어갔던 조약이 뭐다? 다른 나라부터 인정을 받은 후에 바로 뭐다? 을사조약을 맺는 거죠. 이제 나를 건드릴 국가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한 흐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교 고문입니다. 고문 정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고문 정치를 보내게 되면 기역하고 니은이죠. 화폐 정리 사업은 누가? 재정 고문의 맥이 같은 메가타가 시행을 했었고요. 맞죠? 디귿하고 리을은 통감부 설치는 이건 다 뭐가 관련돼 있죠? 을사조약과 관련돼 있죠. 을사조약과 관련돼 있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영국 특파원 이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그림입니다. 아주 클래식한 그림. 여러분들 아마 뭐 학창시절에 교과서에서도 봤던 그런 그림 되겠습니다. 정미의병 그림인데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거 그 내용이죠. 의병 총대장 이인영 전쟁 바로 서울 지구장전 코앞에 앞두고 어떻게 상당했다고 내려가 버린 그런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게 되면 이것도 답이 1번이네요. 맞죠? 의병연합부대 서울 진격 2번 같은 경우는 신돌석을 말하면 대표적인 게 신돌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을사조약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의병해상 이거는 첫 번째죠. 맞죠? 을미조약 때 그 을미의병 그때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을사조약 전국의 의병의 기회다. 이거는 뭐 을사조약 때 있는 게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문제까지 한번 끝내봤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